파트 3. 패닉의 귀국과 한국 선교 준비. 나이아가라 사경에 참석. 패닉은 한국에 귀국 후 1893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나이아가라 사경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이미 1889년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4차례에 걸쳐 사경회에 참가했고, 이는 귀국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의 사경회 참석은 1896년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2번 더 이루어진다. 1893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의 제17차 사경회는 다음 몇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예배소서의 성령,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인생의 창조자이며 후원자이신 성령,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와 세상, 승리자로서 그리스도, 기독교 경험의 근원으로서 성령, 주님 재림의 긴박성, 계시, 예언 연구의 중요성, 구속과 새로운 일, 성경 등이다. 특히 스코필드 박사의 주님 재림의 긴박성과 영원한 형벌 강연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패닉의 성경관에 영향을 주었다. 제18차 사경회는 1894년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이 사경회는 울프킨, 체프만, 스코필드 박사 등이 강사로 활동했고, 하나님의 교회, 성령, 시편, 공관 복음서에 나타난 세대주의 특징, 교회에서의 관계 등을 강연하였다. 패닉은 이 사경회를 통해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성서론, 성경 해석학, 성경 읽기 등에 대해 배웠다. 제19차 사경회는 1895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렸다. 이 사경회에 다뤄진 주제는 성경의 완전성, 영성과 성령의 법, 화해, 양자,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재림, 복음이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의 비밀, 구약에서의 예배 유형, 다시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삶과 봉사, 미래의 예언시대 등이었다. 이처럼 패닉은 사경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한국 선교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였다.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의 수학과 목사 안수. 패닉이 한국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한계로 인식한 것은 자신이 정교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것과 목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선교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기에 그는 귀국하자마자 서둘러 목사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밟는다. 즉, 목사가 되기 위해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은 나이아가라 사경회의 강사로 온 고든 목사와의 교분과 영향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패닉은 열악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정교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 그 스스로 고백했듯이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었다. 이 같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을 찾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강사로 활동한 고든 목사를 떠올리게 된다. 패닉이 고든 목사를 염두에 둔 것은 그가 침례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교파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든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던 클레런던 스트리트 침례교회 내에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를 1889년에 설립하여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투철하다면 누구든지 입학할 수 있었다. 1893년에 귀국한 직후 패닉은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에 선교사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의 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가 이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엘라싱 기념선교회의 첫 선교사인 폴링도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다. 패닉은 이곳에서 수학하는 동안 고든 목사와 교수들, 재학생들에게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을 소개하면서 이곳의 선교가 매우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간곡한 호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쳤는데, 먼저는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 학생들 가운데 한국 선교사가 나왔고, 다음으로 엘라싱 기념선교회가 설립되어 한국 선교사 파송 및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둘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엘라싱 기념 선교회는 고든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클레런던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안수집사 사무엘 싱이 자신의 외동딸 엘라가 병석에서 유언한 것을 토대로 세운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이다. 1895년에 세워진 직후 페닉의 요청에 따라 선교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했고 이곳에 폴링, 메이블홀, 가델린, 스테드맨, 엘머, 에클스, 브라이든 등의 7명을 파송하였다. 이들은 모두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 출신이었고 페닉의 간곡한 호소를 통해 한국에 파송되므로 엘라싱 기념선교회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다. 1894년 4월까지 대략 1년 미만의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 특별과정을 마친 페닉은 폴링 외 3명과 함께 고든 목사와 피어선 박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은 폴링은 엘라싱 기념선교회의 후원 속에 먼저 미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서 한국 입국을 위한 준비를 했고 페닉은 계속 캐나다에 머물며 제2차 한국 선교를 준비하였다. 한국 순회 선교회 설립.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인 1894년 초 페닉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순회 선교회를 조직하였다. 그가 선교회를 조직한 것은 서신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연합 선교회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고 선교회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한국 선교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페닉은 한국 순회 선교회 설립 직전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선교부에 가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당시 원산에서 활동하던 미남 감리회 선교사 하디가 1894년 2월 24일 본국 선교회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페닉의 편지를 받았는데 지난번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선교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회답을 받았다 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페닉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하디에게 서신을 통해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선교부에 가입을 청원했고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일렀다. 그런데 결과적 측면에서 보면 페닉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선교부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왜 교파 선교부에 가입하려 했는지 더불어 교파 선교부로부터 긍정적인 회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는 관련 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선교를 위해 교파 선교부의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페닉이 제1차 한국 선교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페닉은 초교파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기에 교파 선교부 가입을 두고 망설였을 것이다. 결국 그는 안정적인 교파 선교회보다는 자신의 선교 정신에 따라 한국순회 선교회 설립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실행하였다. 한국순회 선교회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중국 내지 선교회를 모방한 것으로 페닉은 캐나다 신용융자 회사의 토론토 지사 사원인 더글라스에게 사무총장 겸 재무를 맡겼고 스스로 회장에 올랐다. 그리고 한국순회 선교회의 원리와 목적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국 전 지역에 복음을 즉시 전할 수 있는 문과 충분한 공간이 활짝 열렸으며 이것이 한국순회 선교회의 1차 목적이다. 이 선교회는 성격적으로는 초교파적이며 영적으로는 복음 전도적이며 방법적으로는 진취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오지 선교가 강조되며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순회 선교회는 오직 한국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교파적 선교, 복음 전도적 선교, 오지 선교를 지향했다. 이 세 가지는 페닉의 선교 정책인 동시에 한국순회 선교회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었다. 한국순회 선교회는 이전에 한국연합 선교회의 후원형 선교에서 탈피하여 파송형 선교를 추진하므로 선교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선교단체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결국 페닉은 자신의 제1차 한국 선교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고든 목사의 영향을 받아 초교파적 선교, 신앙 선교, 오지 선교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896년 다시 내한하였다.